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하민쌤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민쌤입니다. 이제유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청해 청독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의 러닝메이트가 될 하민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강의를 들고 찾아왔냐면 청독해 청해 유형별 풀이법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에 임하기에 앞서서 문제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각각 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유형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만점으로 가는 로드맵이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민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유형을 알아야 그 유형별로 그 문제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시험장에 딱 가가지고 딱 문제지를 폈을 때 여러분이 겁먹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이 유형은 이렇게 나왔구나. 이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출제가 되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형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를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더더욱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청독해 청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청독해 풀이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 어떤 식으로 청독해를 공략을 하면 좋을지. 우선은 음성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도표일 수도 있고요, 그림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그냥 표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파악하세요. 눈으로 그냥 쓱 훑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부에서 음성을 통해 그림과 도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구나 1차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전반부 음원 내용을 통해서 이 도표는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 도표는 이런 식으로 나온 도표구나 라는 거를 전반부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후반부의 음성으로는 정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힌트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 음성에서 청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후반부에 정답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가 많이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반부에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림 혹은 뭐 도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핵심적인 힌트가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민쌤이 앞으로 강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질문을 패러프레이징한 말을 주의 깊게 듣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고양이는 매우 귀엽다. 저 고양이는 대단히 깜찍하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바로 말 바꾸기,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질문 내용이 말 바꾸기가 된 내용이 지문 속에서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앞뒤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독해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본 강의에서 문제풀이를 하민쌤이랑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 바꾸기가 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이런 패러프레이징 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예를 들어서 화제전환 접속사, 사대, 내와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화제전환 접속사뿐만이 아니라 역접 접속사, 시카시 뭐 이런 접속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 딱 나오면은 여기서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겠구나. 여기서 이야기가 전환이 되겠구나. 여기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식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는 지표가 되어주는 게 바로 이 접속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사를 잘 듣고
중요한 접속사가 등장을 하면은 귀를 쫑긋 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 유형별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각각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을 어떻게 공략하는지까지는 지금 정보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펑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는 두시되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건 본 강의에서 이제 시도를 하도록 하고, 이런 유형이 있구나라는 거를 전반적인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주시는 거를,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를 중점적으로 오늘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문장 정보형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전반부에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의 발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문장 정보형과 대비되는 게 시각 정보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시면 좋거든요. 이 문장 정보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표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렇게 이제 4개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뭐 강아지, 고양이 얘기를 하민쌤이 되게 많이 하는데 하민쌤이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고양이가 귀여운 이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1번 털이 많음. 그 다음에 털이 많아서 안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2번 요인 뭐가 있을까요? 뭐 귀가 쫑긋, 귀 쫑긋 귀여움.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색깔이 있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발바닥이 귀여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4가지 항목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문장 정보형은, 자, 털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귀가 쫑긋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쩌고 샬라샬라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색깔은 이런저런 색깔이 있어서 다양하고요. 네 번째, 고양이의 발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반부에서 중요한 인물의 발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답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가 후반부에 많이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문제다라는 것만 일단 오늘만 가져가셔도 큰 수학이고요. 이렇게 생긴 문제는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후반부에서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구나 까지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문장 정보형은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핵심 문장을 놓치지 않도록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큰 그림을.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정보형은 이 문제랑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이 문제는 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려요. 그러니까 정보를 문장으로 글로 써준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유형은 시각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제시되거나 선택지로 4개가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묘사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줘야 돼요. 모양이나 크기 혹은 위치와 관련된 표현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림이 간혹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현재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위치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장 정보형과 시각 정보형은 되게 크게 대비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이 유형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도표, 그래프형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표나 그래프가 쭉 나와서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이거 도표 그래프형 문제다 라고 보자마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4분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막대 그래프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면, 4분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가 공통되는 부분,
음원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축이 이렇게 있고 세로축이 있으면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가 공통되는 부분, 즉 A인지 B 부분인지 C 부분인지 D 부분인지를 음원에서 들어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구나.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네. 다시 올라가네. 이런 증가 감소 표현 등을 주의 깊게 살펴주셔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를 비교를 많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유형이 지금 그림에는 없는데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직장의 인간관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A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B사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A사 사람은 직장의 인간관계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B사 사람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런 A사와 B사를 비교하는 그런 막대 그래프가 등장을 하는 게 많습니다. 잦습니다. 자, 따라서 비교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귀를 쫑긋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요리 뭐 이런 표현 있죠. 비교하는 표현. 그래서 사라니, 뭐또 등등 여러 다양한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다음 네 번째 유형인데요. 자, 네 번째 유형은 자, 약간의 함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함정 문제냐면은 그림이나 도표가 분명히 있어요. 문제에. 근데 실제로는 음성 정보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그림이나 도표가 여러분들 등장할 때도 굉장히 많지만 당황하지 않고 음성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에 현혹되지 말고 불필요한 그림에 현혹되지 말고 음성 정보를 통해서 청해 문제 풀듯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청독해 문제다. 그래서 청독해 문제지만 분명히 음원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 유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오늘 정말 큰 수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대화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형 문제는 남녀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뭐 남남, 여의 대화 형식은 없어요. 왜냐면 듣기 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 남녀의 대화 형식으로 100% 출제가 되고 있고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항목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항목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는 남학생이 혼또다 가크닌 시테 미르요 라고 있는데 그러네 확인해 볼게. 자, 그러면 앞부분에 어떤 대화가 있었겠죠. 자, 여학생이 이 부분 확인해 봐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이 그러네 내가 확인해 볼게. 그러면 이 부분 확인하겠거니 라는 항목을 우리는 시각 정보를 통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 항목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문장이 있는 거고 등장인물 양쪽의 말을 모두 주의해서 듣자라고 있는데 모두 주의해서 듣되 핵심 인물이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여학생이 앞으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건지 문제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문제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청해풀이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도 유형이 있어요. 다양하게 유형이 있고 그 유형별로 좀 접근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청독해가 좀 더 유형별 공략법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청해는 각 유형별 공략법이 완전히 달라. 뭐 이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청해는 너무 유형에 집착하기보다는
공략법의 공통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서 각 유형에 좀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반부에서 주제를 파악하세요, 여러분. 전반부에서 주제 파악하는 거는 청독회에서도 비슷했죠. 전반부에서 그림과 도표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부에서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청해에서는. 그 다음에 후반부, 예를 들면 지문의 한 3분의 2 정도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듣다 보면 쌤, 지문의 3분의 2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6회분을 문제를 풀잖아요. 하민쌤이랑 같이. 그러면 6회분 문제풀이가 끝났을 무렵에는 지문의 3분의 2부 정도 부분이 어딘지 들으면서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크립트도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들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한데, 어쨌든 후반부에서 해답의 직접적인 힌트를 찾자라고 나옵니다. 후반부에서. 그 다음에 질문을 패러프레이징한, 자, 바꿔 표현한 말을 주의 깊게 듣자. 그래서 핵심 문장이 선택지에 동음이어나 학자 어휘로 바뀌어서 나올 때는 특히 주의해서 정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동음이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자 어휘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도 있어요, 선택지에. 근데 이 핵심 문장을 찾아내는 연습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핵심 문장이 선택지에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혼란 겪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저랑 같이 연습을 통해서 핵심 문장을 찾아내는 연습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문장이 선택지에서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됐는지를 계속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기 싫어도 익혀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찌됐건 패러프레이징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라는 개념은 지금 박혀 있어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에 주의해 주세요. 화제 전환 접속사가 있고요. 역접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화제 전환 접속사는 화제를 말 그대로 전환해 주는 거죠. 사태, 대화. 그래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역접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시카시 이러면서 또 화제 전환 접속사에서는 그냥 화제만 전환했다면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거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의 내용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주의해야 되는 거는 청독해나 청해나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유형별 공략법을 보시는데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되냐? 우선 첫 번째 유형입니다. 왓형이에요. 왓형. 자, A와 난 데스까?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니라는 문제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나니. 그래서 이 A를 패러프레이징한, 예를 들어 A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문제였다면 A를 패러프레이징한 표현 부분 주변에 정답의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 뭐뭐뭐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원인이라는 단어를 패러프레이징한 말이 지문 속에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앞뒤를 잘 주의 깊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핵심 문장을 찾으실 수 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유형 같은 경우는 Y형입니다. Y형. 이유를 묻는 문제예요. 자, 이유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뭐 카라 데 아르 리유와 같은 그런 이유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에 유의를 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뭐 나제나라 이런 표현, 너머 노다, 소레와 뭐 이런 표현도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표현이, 이런 접속사가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좀 오실 텐데, 요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실히 내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우형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형 유형은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와 같은 대처 방법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대처 방법에 관한 문제는 뭐뭐した方がいい, 뭐뭐すればよい와 같은 조언 관련 표현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하우형이 이런 유형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형이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나 이런 대처 방법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은 조언 관련 표현을 확실하게 익혀두시고 그 표현을 중점적으로 들으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대화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화형은요, 대화형 청독회에서도 대화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합니다. 남녀의 대화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터뷰 방식의 대화일 수도 있고,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일 수도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 등 다양한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보통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일 경우, 대화가 주제일 경우에는 보통 캠퍼스 라이프에 관한 대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캠퍼스 일본어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끼리의 대화에서는 뭐뭐잖아이까나, 뭐뭐나쿠짜, 뭐뭐시네, 뭐뭐다떼와 같은 회화체 표현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정말 저는 글로만 배웠습니다, 일본어를.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회화체 표현을 지금부터 글로라도 배우세요. 회화체 표현을.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주 잘 복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ちょっといい?このイベント入場に予約パスが必要って書いてあるんだけど予約パスってパスワードのことだよね이러면은 뭐뭐 때 뭐 이런 거 회화체 표현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뭐 때 뭐뭐라고 라는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회화체 표현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형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형 유형이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랜덤으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어떤 부분이 출제되어도 풀 수 있도록 꼼꼼하게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용어라든지 전문 용어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전문 용어나 처음 듣는 용어에 당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요 유형은 예를 들어서 내와 나니나니와 난다と 言えますか? 이러면 나니나니와 부분에 전문 용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문 용어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요거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지문 속에 있을 것이고 너무 이제 전문 용어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마지막 질문형은 이 유형 안에서도 유형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그때 이거는 본 강의에서 이런 유형도 마지막 질문형입니다.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형에 대한 설명 쭉 한번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는데 그림이 좀 그려지셨는지요? 그래서 각각 유형을 이렇게 공략해야지 저렇게 공략해야지 라고 아직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청독회는 이런 유형이 대체로 있고 청해는 이런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만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유형에 대한 공포심은 많이 덜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강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문제풀이 해보실 텐데 하민쌤 너무 설렙니다.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만날 생각에. 자, 여러분들도 문제 잘 풀어보시고 한번 복습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그리고 본 강의에서 하민쌤이랑 차근차근 문제풀이 해보면서 실력 다져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